알아두면 쓸데많은 로마사 이야기. 세 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 기원전 3세기 초 이탈리아 반도를 손에 넣어 이제 신흥 대국으로 성장한 로마는 서지중해의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장기간에 걸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100여 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치러진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는 마침내 최후의 승자가 되어 서지중해를 제패했고 그 후 동쪽으로의 확장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메르티니 사건.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자리 잡은 카르타고는 원래 기원전 9세기의 티로스의 고대 페니키아인이 건설한 식민 도시였는데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발전 속도도 빨랐습니다. 기원전 6세기 페니키아의 티레와 시돈 등의 대도시가 연이어 바빌론과 페르시아에 점령되면서 카르타고는 독립 노선을 걷게 되었고 서지중해의 상업 요충지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전쟁과 이민 정책으로 세력 확장에 힘쓴 결과 아프리카와 지중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해상 무역을 위해 카르타고는 일찍부터 강대한 해군 육성에 힘썼고 기원전 4세기 후부터는 정복지에서 용병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타고는 독재 정치 아래 원로원과 집정관을 두었다는 점에서 로마와 정치 제도가 비슷했으나 통치 계급의 상업적 욕심 때문에 정복지에 대한 착취는 로마보다 더 가혹한 편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 유지를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었고 나라 간의 대립에도 평화적 외교와 비무력주의를 고수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로마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연합군이 함께 피로스에 대항한 적도 있었는데 대략 기원전 348년에는 로마와 다음과 같은 협정을 맺었습니다. 카르타고는 로마 속주에 관한 일에 간섭하지 않되 이탈리아 연안에서 노예를 살 수 있다. 로마는 카르타고의 서지중해 무역 패권을 인정하고 시칠리아 동부와 카르타고 본토와의 무역만 행한다. 하지만 기원전 264년 이후에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의 통치권을 손에 넣으면서 양측은 서지중해 패권을 놓고 필연적인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시라쿠사의 참주 아가토클레스가 죽고 한 용병이 기원전 288년에 메시나를 강제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군신의 아들 마메르틴이라 칭하며 시칠리아 각지에서 무자비한 약탈을 일삼았는데 시라쿠사의 히에론이 아무리 막아도 도적질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264년 히에론 대군이 메시나를 포위하자 마메르티니는 카르타고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는 카르타고 함대의 힘을 빌려 가볍게 히에론을 물리쳤습니다. 카르타고 함대가 떠나자 그는 이번에는 로마의 손을 내밀었는데 로마는 고심 끝에 카르타고와의 협약을 깨고 악명 높은 마메르티니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로마인이 시칠리아 일에 관여했다는 소식에 카르타고는 당장 히에론과 연합하여 메시나를 포위했고 로마 대군도 시칠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마메르티니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서지중해의 두 강국은 오래도록 끝나지 않을 대규모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 로마군은 카르타고와 히에론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이용해 이들을 차례대로 격파했고 마메르티니도 결국 메시나의 포위망을 해제시켰습니다. 로마가 승리한 이듬해인 기원전 263년 로마군은 히에론이 있는 시칠리아로 출병했는데 히에론과 동맹을 맺어 함께 카르타고를 몰아낼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점차 해외 속주의 야망을 키운 로마는 이번 기회에 카르타고를 시칠리아에서 영영 쫓아낼 준비를 했는데 로마인은 최강의 해군을 자랑하는 카르타고에 맞서 똑같이 군함을 제작했습니다. 기원전 260년 남이탈리아 그리스 동맹국의 원조를 받아 로마는 140척의 5단 노선을 만들었고 같은 해 시칠리아 섬 동북부의 밀라초 앞바다에서 로마 해군은 카르타고의 함대와 맞붙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끝에 쇠갈고리가 달린 코르부스라는 새로운 병기를 발명해냈는데 이것을 적함에 갈고리처럼 박아 고정한 후 돌격하면 배 위에서 로마의 장기인 백병전을 벌이는데 유리했습니다. 이번 패배로 카르타고는 50척의 배가 파손되었고 시칠리아 서단의 몇몇 요충지만 남긴 채 시칠리아 수역에서 퇴출당하고 말았으며 시칠리아의 도시들이 하나둘씩 로마의 속주로 들어왔습니다. 카르타고의 근거지가 난공불락이 되자
로마군은 아프리카 본국으로 쳐들어갔는데 기원전 256년 두 집정관이 이끄는 로마 대군은 곧장 카르타고로 향했습니다. 시칠리아 남부의 육지가 바다로 뿔처럼 뻗어나온 부분인 해각에서 로마와 카르타고는 또 한 번 대규모의 해전을 펼쳤는데 로마의 신무기는 카르타고를 격파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무찌르고 북아프리카에 상륙했고 연이은 전쟁에서 승전을 거두었으나 카르타고를 포위 공격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집정관 레굴루스가 성급하게 진격하다 크게 패하여 레굴루스는 포로로 잡히고 겨우 2,000명이 생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을 구하러 간 지원군은 귀환길에 태풍을 만나 함대 300척이 침몰하고 병사 10만 명이 조난당했는데 이후에도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은 10여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로마는 다시 해군을 정비하여 카르타고를 공격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씁쓸했는데 카르타고는 로마의 맹공을 막아내는 한편 명장 하밀카르를 투입시켜 이탈리아 연안을 침략해왔습니다. 로마도 서둘러 연안 식민지의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결국 오랜 전쟁의 피로를 느낀 양측은 협상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기원전 242년 로마 대군이 다시 시칠리아로 쳐들어왔습니다. 양거점을 철저히 봉쇄한 후에 로마군은 아에가테스 부근에서 카르타고 원군을 격파했는데 이때 카르타고 내부에 분열이 생기면서 더 이상의 전쟁이 힘들어졌습니다. 기원전 241년 카르타고는 화의를 청해 로마에 유리한 협약을 체결하고 마는데 카르타고는 시칠리아를 빼앗긴 것으로 모자라 포로는 물론이고 배상금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양측을 괴롭힌 첫 번째 포에니 전쟁은 이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 전쟁 후 카르타고에는 내란이 일어났는데 반란을 완전히 진압한 명장 하밀카르는 지금의 에스파냐인 히스파니아에 가서 재기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밀카르는 그곳에서 9년 동안 새로운 제국의 기반을 다져놓았고 하밀카르가 죽고 사위 하스드루발과 아들 한니발이 대업을 이어받아 마침내 신카르타고를 세웠습니다. 옛 히스파니아인의 용맹함에 하밀카르와 그 후계자의 기술이 더해져 카르타고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강대한 병력을 갖추었습니다. 카르타고가 히스파니아에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확대하는 동안 로마는 갈리아와 일리리쿰을 상대하느라 바빠 히스파니아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기원전 221년 아스드루발이 세상을 떠나고 25살의 젊은 한니발이 대권을 이었는데 기원전 219년 로마가 일리리쿰과 전쟁 중일 때 한니발은 로마의 동맹국 사군툼을 먼저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먼 히스파니아까지 지원군을 파병할 여력이 없었는데 기원전 218년 한니발 군대는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카르타고는 로마와 에브로강 이북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었지만 한니발의 속셈이 불안한 로마는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카르타고에 경고했으나 카르타고가 무시하면서 다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로마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전략과 전술을 옛것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으로 로마는 카르타고, 본토와 히스파니아로 군대를 나누어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모든 전술을 이미 꿰뚫은 천재 사령관 한니발은 북쪽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의 몸통인 이탈리아로 우회했는데 로마로서는 한니발의 경로를 알아챌 길이 없었습니다. 데스키피오의 아버지인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는 히스파니아의 마실리아에 다다른 후에야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의 발목을 잡기에 때는 이미 늦었는데 스키피오는 얼른 군대를 돌려 부랴부랴 이탈리아로 회군을 했습니다. 한니발은 알프스산 이남에서 갈리아인과 작은 충돌이 있었지만 로마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갈리아 부족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하여 군인과 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탈리아로 회군하던 스키피오는 포강 유역에서 한니발과 마주쳤는데 한니발은 대승을 거두고 스키피오는 아페니누스 산맥으로 잠시 후퇴했습니다. 아프리카로 향하던 셈프로니우스 군대는 긴급 소환되어 스키피오 군대에 합류했지만 두 집정관이 힘을 합쳐도 한니발을 이기지는 못해 로마는 4만 대군 중 무려 3만 명을 잃었습니다. 이 전투로 로마는 북이탈리아에서 세력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수많은 갈리아인이 한니발의 군대에 가세까지 했습니다. 한니발에게 패배한 로마인은 수비에 전력 집중했고 새로 선출한 두 집정관은 두 길로 나누어 한니발의 남하를 막았지만 과연 한니발은 달랐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펜니누스 산맥과 늪지대를 넘어 귀신처럼 로마 대군의 배후에 나타난 것입니다. 한니발의 이번 상대는 트라시메누스 호반에서 이동해오던 플라미니우스 대군이었는데 매복해 있던 한니발의 군사에 또다시 패한 로마군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집정관 플라미니우스가 전사하고 1만 5천 명의 병력을 잃었고 남은 패잔병들은 모조리 한니발의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집정관의 군대가 미처 지원을 오지 못한 틈에 한니발은 계속해서 남아있는데 그는 로마로 직행하지 않았고 남이탈리아 도시들의 반란을 부추겼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트라시메누스 호반 전투를 치른 후에 로마의 정세는 풍전등화처럼 위태위태했는데 이런 비상사태에 파비우스가 독재관으로 선출됩니다. 노련한 파비우스는 한니발이 스스로 지치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시간을 끄는 전술을 택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는 정면 대결을 피한 채 계속해서 한니발의 후방과 측면을 노린 우회 전술을 구사하며 한니발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지역을 항복시키지 못한 한니발은 마음이 다급해졌지만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로마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217년 말 한니발은 이탈리아 전역을 휩쓸고 다니며 철저한 약탈을 자행하는 등 로마의 동맹국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파비우스가 6개월 임기를 마치자 두 집정관은 파비우스 전술이 아닌 대규모의 결전을 준비했는데 누구보다 정면 대결을 원한 것은 한니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근거지인 풀리아로 로마군을 유인했는데 기원전 216년 아오피두스 강 칸나이 부근에서 두 나라는 그 이름도 유명한 칸나이 전투를 치렀습니다. 당시 로마군의 병력은 한니발의 군대보다 월등히 우세했고 보병의 수도 2배로 많았는데 보병 전력과 달리 기병 전력에서는 한니발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한니발의 기병대는 로마군을 완벽하게 포위해 고작 6천으로 로마의 5만 대군을 섬멸하는 대승을 거두었는데 칸나이 전투는 전쟁사에서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이겨낸 전술적 승리의 전례로 남았습니다. 칸나이 전투를 치른 후 로마는 잠시 민심을 잃고 침체기에 빠졌는데 수많은 동맹국이 로마에서 등을 돌리거나 로마의 좌절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는 아직 이탈리아 중 남부의 여러 도시가 남아 있었는데 로마는 전국의 자금을 끌어모아 군대를 확충하고 기원전 212년에 이르러 원래의 기세를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이 시기에 한니발은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병력은 계속 소모되어 수세에 몰렸고 갈리아인과도 의기투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르타고 내부에서도 지원군 파견을 저지하는 반대파가 우세한 데다가 로마가 다시 파비우스의 지구전을 구사하면서 한니발은 속도전을 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력을 회복한 로마는 점차 한니발을 남이탈리아의 한 귀퉁이로 몰아넣었는데 기원전 207년 한니발은 히스파니아에 있는 하스드루발에게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스드루발은 히스파니아에서 알프스 산을 넘어 이탈리아에 다다랐는데 움브리아를 지나던 중 로마와 전투가 벌어져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원전 206년 말 로마의 명장 데스키피오는 마침내 히스파니아에서 카르타고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는데 이번 사건은 히스파니아에 거점을 둔 한니발에게 하스드루발의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스키피오는 공을 인정받아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관리를 깨고 기원전 205년에 집정관으로 선출되었는데 그는 카르타고 본국을 공격하면 카르타고가 분명히 한니발을 불러들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곧 원로원의 허락을 얻어 북아프리카로 원정을 떠났는데 기원전 203년 스키피오의 기병대는 대평원에서 카르타고의 주력 부대를 모조리 섬멸했습니다. 얼마 후 카르타고는 로마의 화친을 요청했고 로마를 공격하던 한니발이 서둘러 귀국했는데 한니발과 그의 동생 마고의 부대가 이탈리아에서 철수하자 카르타고 원로원은 서륙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기원전 202년에 카르타고 남부의 자마에서 다시 대규모 혈전이 벌어졌는데 전력이 막상막하인 한니발과 스키피오는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카르타고의 적 마시니사의 기병을 이끈 스키피오의 손을 들어주었고 기원전 201년 카르타고는 패배의 대가로 굴욕적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영토를 빼앗겼고 순찰선을 제외하고는 해군을 지휘할 수도 로마의 개입 없이 어떤 나라와도 전쟁을 치를 수 없었고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의 배상금도 치러야 했습니다. 제3차 포에니 전쟁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치른 후에 로마는 더 이상 보수 정책을 고집하지 않았고 이후 50년 동안은 적극적으로 영역 확대에 주력했습니다. 갈리아, 히스파니아,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치르면서도 카르타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 로마와의 협약으로 카르타고는 군사력과 일부 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잠재력은 카르타고 재건의 힘이 되었는데 전쟁 이후에 한니발의 대대적인 개혁으로 카르타고의 농업과 상업은 빠른 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니발의 정적이 로마 원로원의 한니발이 시리아 국왕 안티오코스 3세와 내통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리자 한니발은 위협을 느끼고 로마에서 사람이 오기 전에 카르타고를 탈출했습니다. 두 번째 포에니 전쟁에서 누미디아의 장수 마시니사의 기병대는 로마의 승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는데 로마인은 그 공을 높이 사서 마시니사를 전 누미디아의 국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기타 누미디아 부락을 통일한 마시니사는 슬슬 카르타고의 비옥한 농지를 탐내기 시작했는데 기원전 201년에 카르타고가 강화 협약으로 패권을 잃자 마시니사는 이때다 싶어 카르타고를 침략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즉각 이 사실을 로마 원로원에 알렸지만 마시니사는 이미 로마의 뇌물을 바쳐 환심을 산 데다 카르타고를 모함해 로마의 의심을 가중시켰습니다. 로마가 매번 누미디아를 눈감아준 결과로 카르타고는 튀니스 해변을 제외한 나머지 영토를 죄다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카르타고를 놓고 로마 원로원은 두 파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한니발을 두둔해 누미디아를 제재하려는 스키피오 세력이요. 다른 하나는 강경책으로 카르타고를 멸망시키려는 카토 세력이었습니다. 카토파는 카르타고와 누미디아의 전투가 곧 카르타고가 군사력을 회복한 증거이자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기원전 149년 로마는 정식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카르타고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했는데 로마는 카르타고에 귀족 자제 300명을 볼모로 요구하고 무장 해제를 강요했습니다. 카르타고가 굴복한 후에도 로마의 욕심은 끝이 없어 카르타고 시민에게 수도를 불태우고 모두 내륙으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카르타고 시민들은 몹시 분노하며 죽어도 조국과 함께 죽겠다고 외쳤습니다. 로마 대군은 카르타고를 1년 넘게 포위했지만 카르타고인들의 목숨을 건 철벽 수비를 뚫을 방법이 없었고 로마군은 페니키아인 유격대의 침략에도 시달렸습니다. 기원전 147년에 로마는 소스키피오 즉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를 집정관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대스키피오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손자로 당시 나이와 이력만으로 보자면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로 로마 시민들은 원로원의 반대를 뒤로하고 그를 집정관에 앉혔습니다. 소스키피오는 막강한 병력으로 밀어붙여 카르타고의 방어선을 허물고 일주일 동안 거리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결국 항복한 쪽은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카르타고였습니다. 그 후 약 5만 명이 노예로 팔려갔고 카르타고는 한순간에 폐허로 변해버렸고 이후 카르타고의 옛 땅은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카르타고의 몰락. 세 번에 걸친 포에니 전쟁으로 카르타고는 치명타를 입고 결국 소스키피오에 굴복당해 카르타고는 옛 영광이 무색하게 한순간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기원전 122년 로마는 카르타고 땅에 식민지를 건설했고 카이사르 시대에 로마는 토지가 없는 시민들에게 이곳을 분배했습니다. 기원전 29년 아우구스투스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로마는 카르타고를 일부 아프리카 속주로 삼았고 4세기에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서 카르타고는 서로마 제국으로 종속되었습니다. 그리고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의 붕괴와 함께 반달족이 침략하여 아프리카 북부 해안의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알 안달루스를 세웠습니다. 7세기에는 아라비아인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으로 진군해 카르타고의 북아프리카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1217에서 1221년 제우차 십자군이 카르타고를 휩쓸고 간 뒤 온갖 풍파에 시달리던 옛 도시는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명장 한니발로 이어집니다.